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내일은 새 종목이 청약을 시작합니다. 하나금융 스펙은 조금 전에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남아있는 스톤브리지 벤처스와 VC 말씀을 드릴 텐데요. 스톤브리지 벤처스는 워밍업으로 소개를 드리지 않은 종목이죠. 그래서 스톤브리지의 사업을 조금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청약 전 마지막 체크해 보겠습니다. 스톤브리지는 벤처 투자사인데요. 작년 12월에 KTB 네트워크 소개를 드릴 때 벤처 투자사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스톤브리지는 벤처 기업에 주로 투자를 하는 펀드를 운용하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펀드들은 벤처 기업이 창업한 뒤 처음 투자를 받는 시리즈 A나 B 단계에서 5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의 적은 규모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기업이 IPO를 통해서 상장하게 되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게 일반적인 수익 패턴입니다. 스톤브리지는 현재 벤처캐피탈 운용자산이 약 6천억 원 됩니다. 그래서 국내 운용사 중 14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참고로 작년 12월에 상장했던 KTB 네트워크는 4위였습니다. 그럼 어떤 기업들에게 투자하면서 수익을 많이 냈는지 봐야 되겠죠. 화면은 스톤브리지의 대표 투자 포트폴리오인데요.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크래프톤입니다. 36억 원 투자해서 1260억 원을 회수했고요. 작년 크래프톤이 상장할 때 아마도 회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려 35배의 투자 수익을 기록했네요. 그리고 우아한 형제들, 즉 배달의 민족도 투자를 해서 9배 수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상장 이후 큰 투자 수익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은 무신사와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분도 보유를 하고 있나 봅니다. 이들 기업도 언젠가는 상장할 텐데요. 두나무는 나스닥 상장 확률도 있기는 한데 여하튼 그때 한 번 더 스톤브리지의 주가는 출렁거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익도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상장을 앞둔 벤처 투자사답게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과 이익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21년 3분기에 벌써 20년 실적을 초과하는 성과를 보여줍니다. 그럼 스톤브리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만 파악해 두고요. 이제 VC 사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VC는 골프 거리 측정기를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시계형은 국내 마켓쉐어 1위이고 레이저형은 국내 2위입니다. 이외에 골프 스윙을 체크하기 위한 론치 모니터나 골프 시뮬레이터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LPGA 대회에도 공식 파트너로 후원을 하면서 해외에서도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마케팅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 이제 청약 정보 볼까요? 두산중공업 실권주까지 청약을 하게 되면서 총 5종목의 청약이 중복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스톤브리지와 VC는 내일과 모레 청약하고요. 청약 증거금은 이번 주 금요일에 환불되는 일정입니다. 그럼 하이라이트인 수요 예측 체크를 해봐야겠죠. 스톤브리지는 할 말이 없게 나왔는데요. 기관 경쟁률은 20대 1이었고 의무 확약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VC가 조금 오묘하게 나왔는데요. 기관 경쟁률은 191대 1로서 낮은 수준이었지만 또 의무 확약이 19.9%로 높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나온 종목들 청약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잠시 후에 조금 더 알아볼게요. VC의 의무 확약을 세부적으로 보면 건수 기준으로는 11.7%, 그리고 수량 기준으로는 19.9% 의무 확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기관 경쟁률은 낮았는데 의무 확약 신청 비율은 높았으므로 결론은 청약에 참여했던 소수의 기관이 VC를 긍정적으로 판단하면서 의무 확약까지 공격적으로 신청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청약했던 종목들과 비교를 해보면 스톤브리지의 수요 예측 수준은 최하위권으로 볼 수 있겠고요. VC는 기관 경쟁률은 하위권이지만 그래도 의무 확약은 9종목 중 2등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을 판단해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공모가 볼까요? 수요 예측이 너무 좋지 않았던 스톤브리지는 결국 공모가를 희망 하단 금액이었던 9,000원보다도 1,000원 낮춘 8,0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모집 금액은 324억 원이 되고요.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430억 원이 됩니다. VC도 공모가를 희망 하단 금액인 15,000원으로 확정했는데요. 그래서 모집 금액은 150억 원이 됩니다.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면 스톤브리지는 대다수의 기관 투자자가 희망 상단 금액 미만을 써냈는데요.
그리고 VC는 희망 상당 금액 이상 신청된 비율이 약 77%로 높게 나왔습니다만 기관 경쟁률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희망 하단 금액으로 확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종목 다 공모가를 희망 상단 미만 금액으로 확정하게 되는데요. 화면은 최근 청약했던 종목 중 공모가를 희망 상단 미만으로 확정했던 8종목입니다. 공모가를 낮추었으니까 청약이 조금 더 유리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8종목 중 6종목이 상장일에 손실을 주었는데요. 그러므로 공모가를 낮추었다고 청약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한 종목씩 청약 정보를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게요. 먼저 스톤브리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가 워낙 좋지 않았다 보니 모집 수량도 45만 주를 축소합니다. 그래서 405만 주를 모집하게 되는데요. 일반 투자자에게는 25% 비율로 약 101만 주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주 매출이 135만 주가 있습니다. 원래 180만 주였는데요. 구주 매출을 45만 주를 축소했군요. 그래서 최대 주주인 FV홀딩스가 보유한 물량이 135만 주 구주 매출로 나오게 되는데요. 구주 매출 규모를 축소를 했지만 그래도 이러한 구주 매출은 더욱더 청약 수요를 꺾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톤브리지는 상장일에 407만 주가 유통됩니다. 의무 확약으로 줄어드는 물량은 없지만 그래도 22.7%만 유통이 되면서 유통 물량이 좋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 물량도 거의 없는 종목이고요. 공모가 기준 유통 금액도 325억 원으로서 상당히 가볍습니다. 하지만 상장일에 33만 주가 추가될 수 있는데요. 비중으로는 1.8% 물량입니다. 스톡 옵션이 총 3번 부여가 되었는데 첫 번째로 부여된 33만 주의 행사 기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행사 가격이 2,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의 물량은 상장일부터 매물로 나올 확률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관사는 KB증권, 삼성증권인데요. 물량을 절반씩 나누어서 청약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약 50만 주씩 배정되었고요. KB증권의 일반 청약 한도는 16,500주, 수수료는 1,500원입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은 온라인 청약 한도가 12,500주이고요.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청약 참여를 위한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이고요. 10주를 청약하시려면 증거금으로는 4만원 필요합니다. 그럼 최근에 상장했던 벤처 투자사인 KTB 네트워크와 한번 1대1로 비교를 하면서 스톤브리지 청약할 만한지 체크해 볼게요. KTB 네트워크 작년 12월에 공모가 5,800원으로 상장한 종목이죠. 화면은 일봉 차트인데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에게 아픔을 준 종목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기준 주가는 4,180원까지 하락했는데요. 공모가 대비 27%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KTB 네트워크가 21년 실적은 좋았는데요. 순이익이 약 640억 원 정도 나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기준 시가총액에 적용하면 PER은 6.5입니다. PER은 상당히 낮은 편이죠. 그리고 스톤브리지는 아직 21년 실적을 발표를 하지는 않아서 3분기 실적을 연한산 해보았는데요. 그럼 245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에 나누어 주면 PER은 5.8이었는데요. 공모가를 많이 낮추면서 KTB 네트워크의 현 주가보다는 보수적으로 공모가를 책정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VC 청약 정보를 보겠습니다. 신주로 100만 주 모집하고요. 일반 투자자에게는 25만 주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사주조합에게 따로 배정된 수량은 없네요. 유통 물량이 참 많은 종목입니다. 의무 확약 20%를 감안하더라도 비중으로 42% 유통되는데요. 기존 주주 물량이 30%로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소형 종목이기 때문에 유통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공모가 기준으로 약 440억 원이 됩니다. 이 종목은 소수의 기존 주주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지분을 보유한 기존 주주들이 물량을 잘 정리하려고 상장일에 아마도 장난을 조금 칠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평소 한투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은 온라인 청약 한도가 적용되는데요. 그래서 온라인 청약 한도는 4,000주입니다. 청약 수수료는 2,000원이고요. 이 종목도 청약의 최소 수량은 10주인데요. 그래서 균등 청약을 참여하기 위한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이고요. 증거금으로 75,000원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데이터 하나 볼까요? 최근 IPO 종목 중 VC처럼 기관 경쟁률과 의무 확약이 언밸런스하게 나왔던 종목 4종목이 있었습니다. 바이오 FDNC는 아직 상장을 하지 않아서 결과를 모르겠지만 일단 작년에 상장했던 3종목의 상장일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요. 그나마 마인즈랩은 수익을 주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 3종목은 모두 공모가를 희망 상단으로 정했는데 VC는 하단으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공모 가격 차이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관 경쟁률이 낮게 나온 종목은 청약의 리스크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종목 상장 일정이 나왔습니다. VC는 24일 목요일, 그리고 스톤브릿지는 25일 금요일입니다. 그래도 서로 겹치지 않고 따로 상장하게 되는데요. 그나마 서로의 수급을 분산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좋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2종목 환매 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생각을 말씀드려 볼까요? 먼저 스톤브릿지 벤처스는 수요 예측 결과가 워낙 좋지 못하기 때문에 공모가도 낮추고 청약 수량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KTB 네트워크보다는 PER이 약간 낮아지면서 공모가는 보수적으로 책정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굳이 이 종목을 청약해서 조마조마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패스로 결론 짓도록 할게요. 그리고 VC도 청약을 패스하는데요. 일단 수요 예측을 보면 기관들의 판단이 크게 차이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청약에 참여한 소수의 기관은 VC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의무 확약도 적극적으로 신청을 했죠. 하지만 대다수의 기관은 패스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 VC 워밍업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었는데요. 욕심쟁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청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VC처럼 수요 예측이 언밸런스하게 나왔던 종목들이 꼭 손실을 준 것은 아니었고 또한 공모가도 희망 하단으로 낮춘 상황입니다. 그래서 손실 가능성이 큰 종목입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애매합니다. 잘 판단하시고 청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일 퓨런티어 청약 경쟁률을 보면서 퓨런티어를 비례까지 청약을 하느냐 아니면 균등만 청약하고 두산중공업의 실권주나 하나금융스펙을 청약하느냐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 3종목의 경쟁률을 같이 고려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내일 저녁에도 내일 청약을 시작한 4종목의 1일차 청약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2일차를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